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비싼 계약을 맺은 선수와 그의 파트너 포수 사이에서 벌어진 공개적인 불화. 전 세계 야구 팬들이 목격했습니다. 그로부터 9일 뒤 7월 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오타니는 다시 러싱과 호흡을 맞췄습니다. 6이닝 7피안타 투볼 넷 9탈 3진 3실점. 119. 시즌 12번째 퀄리티 스타트. 평균 자책점 1.79. 로버츠 감독은 경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았다. 잘 맞았다. 오늘은 두 사람이 한 페이지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한 페이지. 단 9일 만에. 나는 이 급격한 전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6월 25일 벌어진 일은 하루아침에 봉합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리고 7월 4일 경기 후 터져나온 또 하나의 소식. 팔 근육통으로 인한 조기 교체가 이 모든 논의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달튼 러싱은 2025년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포수다. 다저스가 윌 스미스를 텍사스로 보낸 이후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낙점한 자원이다. 러싱의 재능을 의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나 오타니의 전담 포수로 기능하려면 재능만으로 부족하다. 오타니의 구종은 5가지를 넘는다. 각 구종의 구사 비율, 카운트별 패턴, 좌우 타자에 따른 배합,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 이것들을 투수와 포수가 완벽하게 공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러싱은 아직 충분히 갖지 못했다. 6월 25일의 장면은 그 시간 부족이 표면으로 터져나온 순간이었다. 오타니가 직접 구종을 선택한 것은 감정적 반응이 아니다. 포수의 배합을 신뢰할 수 없을 때 투수는 스스로 결정한다. 그것은 배터리 파트너십의 붕괴를 의미한다. 포수는 투수가 어떤 공을 던질지 예측해야 블로킹과 프레이밍이 가능하다. 그 예측이 어긋나는 순간 패스트볼이 나온다. 러싱이 그날 저지른 실수가 정확히 그것이었다. 그런데 7월 4일 경기는 달랐다. 9탈 3진은 단순히 구위의 결과물이 아니다. 배합의 결과물이다. 타자가 어떤 공을 기다리는지 파악하고 그 기대를 역이용하는 구종을 선택하고 포수와 그 타이밍을 공유해야 삼진이 나온다. 9탈 3진은 오타니와 러싱이 적어도 이날만큼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스포츠 니폰이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면서 6이닝을 합작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 맥락이다. 그렇다면 9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미네소타전 이후 다저스 코칭 스태프와 오타니, 러싱 사이에 명시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로버츠 감독이 그날 직접 러싱에게 다가간 것은 단순한 중재가 아니었다. 팀 내에서 배터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재설정이었다. 오타니가 불편함을 드러냈고 감독이 확인했고 포수가 인정했다. 그 결과가 7월 4일에 119였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문제 해결로 보지 않는다. 봉합으로 본다. 배터리 파트너십은 한두 번의 대화로 완성되지 않는다. 오타니와 윌 스미스가 함께한 2024년을 떠올려보라. 스미스는 오타니의 모든 구종 패턴을 꿰고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오타니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카운트가 몰렸을 때 어떤 공으로 승부하는지, 그 이해의 깊이가 있어야 투수가 포수를 믿는다. 러싱은 그 깊이를 아직 쌓는 중이다. 그리고 이 배터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다. 팔 근육통. 오타니는 7회 타석에서 데타 미겔 로하스로 교체됐다. 이유가 팔 근육통이었다. 다저스는 즉각 다음 등판 불가를 발표했다. 올스타 브레이크 전 마지막 등판을 걸을 가능성이 생겼다. 이 순간 나는 6월 25일 미네소타전을 다시 떠올렸다. 그날 오타니는 평소와 달랐다. 제구가 흔들렸고 러싱과의 호흡이 어긋났으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당시 모든 원인을 배터리 불화에서 찾았다. 그런데 만약 그날 이미 팔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투수가 몸 어딘가에 이상을 느낄 때 제구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날 포수의 배합이 위도와 어긋나면 짜증은 배가 된다.
이것은 추정이다. 하지만 그 추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맥락이 있다. 오타니는 2023년 토미존 수술을 받았다. 재활을 거쳐 2025년 투타 겸업으로 돌아왔다. 그 복귀 과정에서 다저스 위류진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그의 몸을 관리했는지는 알려진 사실이다. 그 오타니가 팔 근육통으로 조기 교체됐다.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평균 자책점 1.79. 12번이 퀄리티 스타트. 시즌 초반부터 오타니는 리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수술 이후 완전한 회복의 증거처럼 보였다. 그런데 시즌 중반 팔 근육통이 나왔다. 선발 투수에게 이것은 빨간불이다. 즉각적인 부상이 아니더라도 누적된 피로가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야구에서는 수없이 반복됐다. 올스타 브레이크는 오타니에게 필요한 시간이 됐다. 강제 휴식이 아닌 진짜 회복의 시간. 브레이크 동안 팔 상태를 점검하고 후반기를 재정비할 기회다. 만약 이 문제를 후반기 중반까지 모른 채 계속 던졌다면 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저스의 후반기 과제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오타니의 팔 상태 회복이다. 팔 근육통의 원인이 피로인지 특정 근육의 이상인지를 올스타 브레이크 동안 정밀하게 파악해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후반기 등판 일정과 이닝 관리 방식이 달라진다. 로버츠 감독이 7이닝을 던지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 고 말한 것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다. 투구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신호다. 두 번째는 오타니 러싱 배터리의 완성이다. 한 페이지라는 로버츠 감독의 표현은 낙관적이다. 그러나 한 경기의 호흡이 전체 시즌의 신뢰로 이어지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두 사람이 마운드 위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가 다저스 후반기의 핵심 변수다. 119를 던지고 팔 근육통으로 교체된 투수가 일주일 만에 완전히 회복된다는 보장은 없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오타니가 마운드에 올랐을 때 그 첫 등판의 구위와 제구가 모든 질문에 답을 줄 것이다. 한 페이지. 로버츠 감독은 오타니와 러싱이 같은 페이지에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페이지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다. 팔 근육통이라는 단어가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챕터의 첫 문장이 되지 않기를 다저스는 간절히 원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 6월 미네소타전에서 공개적인 피치컴 사인 거부로 배터리 붕괴설을 낳았던 오타니 선수가 불과 9일 만에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9탈3진 퀄리티 스타트를 합작하며 달튼 러싱과의 호흡을 한 페이지로 묶어낸 반전서사는 다저스 팬들에게 짜릿함과 동시에 묵직한 긴장감을 안겨주네요. 단숨에 호흡을 맞추며 평균 자책점 1.79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사수해냈지만 경기 직후 전해진 팔 근육통으로 인한 조기 교체 및 올스타전 이전 등판 불가라는 메가톤급 악재는 지난 불화설 당시의 제구 난조가 기술적 어긋남이 아닌 신체적 과부하의 전조 증상이었을지 모른다는 날카로운 의문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